말하는 게 둔해지고 손 쓰는 게 부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심해지면 연화장애까지 생길 수 있는 게 손해 위축증의 증상들입니다. 한번 손상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재생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능은 충분히 보강되어서 걷기, 말하기, 손떨림 같은 증상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 주치의 손덕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손해 위축증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는 위축이 되어서 기능이 약해지면 재생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능은 충분히 보강되어서 걷기, 말하기, 손떨림 같은 증상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영상에서 TMS를 받으면 정말 좋아지나요? 입원 치료를 하면 정말 손해 기능이 좋아질 수 있나요? 오늘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의 기능은 우리 몸에서 균형 감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은 어지럽다고 표현을 먼저 하는데요.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아니고 우리가 걸을 때 중심을 못 잡는 휘청휘청거리는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마치 술 마신 사람이 걷듯이 걷는 양상을 나타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말하는 게 둔해지고 손 쓰는 게 부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심해지면 연화장애까지 생길 수 있는 게 손해 위축증의 증상들입니다. 아쉽게도 우리의 뇌신경은 한번 손상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재생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손상된 손해를 다시 되살리는 방법은 없지만 기능은 보강하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골든타임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손해 치료를 하는 양한방 통합 재활 치료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방적인 재활 운동 치료 말고 한방적인 침 치료, 한약 치료 등의 치료를 종합적으로 치료해서 손해의 기능을 최대한 되살려 주려고 노력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중요한 게 환자분이 재활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받쳐 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은 휘청휘청 거려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상태나 지팡이를 부분적으로 잡더라도 내가 운동 치료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일 때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입원 치료를 해서 집중으로 치료한 게 효과가 좋죠.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했을 경우에는 6주 정도의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환자분의 증상이 급격히 나빠진 상황이나 보행이 최근에 좀 더 안 좋아서 빠른 회복을 요할 때는 저희가 2주 정도 집중 치료를 해서 좋아진 상태에서 그 뒤에 통원 치료를 하시라고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 위축증은 계단식으로 진행되면서 악화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악화되기 쉽지만 저희는 입원 집중을 치료를 해서 현재보다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앞 단계까지 회복시키는 게 저희의 치료 목표고요. 완쾌된 건 아닐 수 있어도 그 전 상태를 최대한 회복하고 그 뒤에 잘 관리해서 기능이 최대한 오래 유지하도록 하는 게 저희의 치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헬스장에서 PT를 받는 것과 집에서 홈트를 받는 거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운동신경도 좋으시고 본인이 충분히 운동을 잘 따라 하실 수 있는 분은 집에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운동을 혼자서 잘 하시라고 말씀도 드리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손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균형 감각을 스스로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10에서 12회 정도 병원 내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좋아지고 나면 그 뒤로는 혼자서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해준다면 그 기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원하신 분께서 본인은 병원에서 워낙 많은 약을 지금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는데 한방치료하면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자신있게 얘기 드린 거는 한방치료 원리는 양방약의 기전과 다릅니다. 때문에 현재 복용하고 있는 양약은 그대로 복용하시되 저희는 기능을 뭔가 더 보강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된 침치료와 한약 처방을 하기 때문에 병행치료에도 괜찮고 만약에 한약을 투여한 경우는 30분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면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보행장애 있을 경우는 프랭클 운동을 중심으로 한 운동치료를 하고 있지만 연화장애나 말하기, 손떨림 등의 증상이 있거나 불면증이나 배변장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희가 침과 한약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치료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목 앞에 있는 설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이 뼈 아래쪽에 혈자리인데 여기는 연화와 발성에 연관된 혈자리입니다. 이런 부분에다 침을 놓게 되면 개선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소화장애가 있다거나 불면증이 있을 때는 거기 적절한 한약을 병행해서 같이 관리한다면 충분히 자잘한 증상들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어느 정도 보행을 가능하신 상태에서는 스스로 보행할 수 있게끔 옆에서 봐주기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과다하게 감싸주거나 너무 과다하게 붙잡아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낮은 낙상, 특히 걷다가 비틀거려서 중심 잡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안전한, 예를 들면 좁은 복도 같은 곳에서 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불안하면 지팡이라도 짚고 나가시라고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손해위축증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을 제가 좀 더 세밀하게 대답을 해드렸는데요. 특히 보호자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께 잘 참고하여서 환자분들 옆에서 잘 키워주신다면 분명히 손의 기능이 더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 주치의 손덕칭이었습니다.